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른 기사로 인함인지 추장관과 추장관 아들에 대한 기사가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구원투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강판을 결정했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오늘은 전혀 여러분들 예상과 다른 제가 유튜브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요, 추장관 아들 58일 휴가, 그리고 어떤 사령관 아들 24개월 휴가. 둘 중에 어떤 죄질이 더 무겁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령관은 과거 옛날 얘기고 추장관은 오늘의 얘기입니다. 시차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떤 지인이, 제 지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부정비리란 것은 드러나면 부정비리가 되는 것이고 묻히면은 술리고 합법이 되는 것이다. 똑같은 돈을 뇌물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파렴치한 공직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돈을 디딤돌로 하여 관계를 잘하여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들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제 친구도 이런 말을 하고 벌써 10년 전에 고인이 되었습니다. 추장관 아들이 탈영을 해서, 탈영이 아니고 미기죠. 휴가에서 미복귀해서 또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쓴 휴가 일수가 58일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판을 하고 공당의 대표까지 했고, 또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가족의 어떤 안위를 위한 그동안 처신들이 너무나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비판의 논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장관은 무슨 소리, 내 아들 진짜 아팠다니까. 아파서 원래 군대 안 갈 수도 있었는데 안중근의 심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구국의 일념으로 군대를 갔다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런 말들이 싸가지가 없는 것이죠. 군대 안 가도 될 사람이 군대 간 이유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병사들 복무 기간을 단축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후보가 병사 복무 기간 단축 공약을 내걸고 50만 표를 더 얻었습니다. 그래서 딱 그만큼 이긴 겁니다. 이게 얼마나 파괴력이 있냐 하면요, 병사 복무 기간을 단축해 준다니까 일단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입대를 미뤄버렸습니다. 법으로 통과된 다음에 이제 군대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이, 지금 복무하고 있는 병사들도 단계적으로 그 복무 기간을 단축시켜 주겠다, 이렇게 또 선수를 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누가 마음이 변할까요? 일단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사들 마음이 변하고, 또 입대를 앞두고 있는 입대 예정자들의 마음이 변하고, 또 이 사람들의 어머니가 변하고, 이 사람들의 할아버지가 변하고, 할머니가 변하고, 아버지가 변하고, 또 피양새가 있는 사람들은 뭐 혹시 또 군대 간 그 기간을 등 돌리고 헤어지는 절호의 기회로 잡았던 사람들이야 빨리 나온다면 가슴이 덜컹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또 박수를 쳐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그래도 국가의 백년대계와 국방의 안위를 걱정한 사람들은 여기에 동조를 하지 않고 또 반대 후보에게 이 표를 줬겠죠. 그러나 이 50만 표 차이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육군본부에 잠시 있을 때인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도 특히 병사들하고 허심탄회하게 그 포장마차 같은 데서 휴가 갔다 오는 병사들하고 쭉 얘기를 해보면요, 세상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을. 중령 대령 장군들은 이미 그 사무실에 갇혀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병사들, 하사관들, 부사관입니다. 그리고 위관장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이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초를 써야 되는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대포 한문에 필요한 병사의 수는 줄일 수가 없어요. 뭐 탄약수, 사수, 뭐 지휘관측소 어쩌고 저쩌고 해서 딱 정해졌어요. 그것을 하나라도 빼면은 그 운영이 안 되는 거야. 무기 체계 운영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자 전투기에 혼자 타고 올라가도 되기는 됩니다만은 기능 발휘가 안 되는 거죠. 보초를 서야 되는 자리는 정해졌는데 그 자리에서 지키고 서야 되는 사람들의 시간은 줄어버린 거예요.
그게 복무기간 단축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보초를 이렇게 유지하려면은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은 회전율이 빨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추미애 장관 아들같이 뭐 무릎이 고장났다 그러면 군대 안 가도 될 사람들이 거기를 다 가야 되는 거야. 가야 그 보초 진지를 그 운영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무기간 단축은 개인에게는 좋은지 몰라도 실제로 개인에게 나쁜 면도 많아요. 왜? 군대 안 가야 될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이 병을 가슴에 안고 몸에 병을 달고 군대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는 사람 고생, 또 부대 지휘관 고생이야. 왜? 골골하고 덜 떨어진 사람들이 오면은 그 훈련시키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추미애 장관은 안중근심용으로 간 게 아니고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병력 시스템 때문에 당신 아들이 가는 거라고요. 그 말을 좀 똑바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미지나 이쁩니까? 완전히 막 진짜 이게 또 공인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면 또 어디서 전화 올까 봐 겁이 나서 내 말을 못 하겠습니다. 여성스럽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그 친구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하고 옆에 누워서 자는 사람이 저 정도 강골이면 자기는 심장 마비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몰라 그렇지 자네 옆에 자는 그 사람도 못지않게 강골이네 이 사람아. 허허 웃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대를 안 가도 될 사람들이 많이 간 거예요. 제가 보수 진영에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 전방 사단을 해체하고 20사단이 없어지고 11사단이 없어지고 그게 없어진 게 아니고 병사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또 군대 징집할 수 있는 가용 자원들은 자꾸 줄어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대를 줄여야죠. 그래서 예비 전력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20사단, 26사단, 11사단. 이렇게 자꾸 없어지고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 보수들 당신 손자부터 군대 복무 더 시키라고. 우리 아들은 군대 24개월 근무하겠다. 우리 아들은 군대 30개월 근무하겠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자신이 있냐고요. 없잖아. 어린 반푼도 없지. 자기에게 이익이 조금만 손해가 되면 목숨을 걸고 대드는 게 그 보수 못된 짓거리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요, 보수는요, 지금 추장관 아들 욕할 건더기도 없어요. 다 그와 비슷한 범죄들을 다 저질렀단 말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힘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고 입을 다물고 지나갔던 그 사례, 그 상황이었죠. 재작년입니까? 여러분들 언론에 났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남태령에 있는 수송사령부의 사령관인가가 저쪽에 어디 김포인가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을 이쪽으로 뽑아줬잖아요. 그러니까 병사가 이렇게 외부기관에 진정을 했어요. 그때는 아마 좌파할 겁니다. 들고 일어나서 그 수송사령관 거 잘랐어요. 보직 해임시켰다고요. 추장관 아들하고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무하고 있는 사람 부서 근무 약간 이동해 준 것밖에. 그런가? 또 추장관 옹호자들 입장에서는 아니지. 그게 더 나쁜 거지. 권력을. 그럼 추장관은 권력 아닌가? 그래서 제가 비슷한 사례 하도 제가 억하심장이 들어서 옛날에 제가 눈으로 봤던 사례 하나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현직 사령관 아들이 이제 논산훈련소 입대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원래 이게 전두환 대통령 때는 검사장 이상, 국군의 별 1개 이상, 그 다음에 국회의원 이상, 우리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선망의 대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아들은 장교든지 병사든지 수도권 근무는 원래 못하게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쌍용그룹의 손자가 왔는데 어디로 근무를 보직을 받았냐? 저기 동해안 제일 북단 어디죠? 고성인가? 그쪽으로 보직을 받아 갔습니다. 그때는 통하지를 않았어요. 또 그때 공군 총장 아들인가가 원래 수도권에 오면 안 되는데 공군 총장이 어떻게 했는지 밑에서 어찌 했는지 요 수도권 어디로 부대가 배치가 됐어요. 발령이 됐단 말입니다. 근무하고 있는데 전방으로 쫓아버렸어요.
뭐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당시에 뭐 쿠데타를 했느냐 뭐니 말을 하지만 사회 곳곳에서 나름대로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는 노력한 건 사실입니다.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가 돼서 이건 뭐 개인 자유에 있어 위반되고 뭐 인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누가 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관이. 그 장관 아들이 군대 갈 때가 되니까 요또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이걸 풀자 해서 그걸 풀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서울 수도권에는 뭐 괜찮은 집 아이들이 마구마구 몰려들게 됩니다. 저도 그때 그 병사들을 선발하러 많이 다녔는데 다녀보면은 정말 좋은 집 많아요. 그 신원진술서에 쓰도록 돼 있잖아요. 집이 어디야? 뭐 용산입니다. 용산 어디야? 그 막 말을 안 하고 뭘 하는지 아세요? 어디 쳐다보면 그 제일 큰 집 있잖아요. 그거 저희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뽑는 저도 닭장 같은 그 조그만 그 방에서 아이 둘 데리고 살면서 살았는데 위화감이 있었죠. 야, 뭐 세상 뭐 이래. 이런 생각 사실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굳이 말하자면 노브리스 오브레제인데 그게 이제 군대에서 무너져 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보직은 선착순이요, 끝발순이요, 재산순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실 이때 많은 지휘관들이 이 사람들하고 아들을 매개로 해서 부모와 지휘관들 사이에 거래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 방송 듣는 여러분도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그 매개의 중간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데 뭐 추장관 아들 막 들이씹어 대는데 물론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또 비판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과거에 우리가 해결을 하고 반성을 해야 돼요. 정말 우리 보수가 사실 이게 자유민주화 자유시장 경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여기에도 함정도 있고 여기도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인간을 위해서 아직까지는 이 제도가 가장 보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의 국민들은 나라 걱정 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세상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어떤 사령관 아들이 군대 갈 때가 되니까 꼭 김영삼 대통령 때가 돼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논산훈련소 병무비리 근절해라 그래서 제가 총대를 맸습니다. 저는 뭐 실무자고 정책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반드시 이거는 고쳐야 된다고 제가 아주 칼을 갈고 이를 갈았던 게 있습니다. 논산훈련소 신병 분류하는 그 부서에 근무하면은요, 1년만 있으면 여기 반포에 아파트를 산다는 그런 루머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박노항 사건 아시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고위 그 자제 아들을 군대 빼주고 지가 돈 받아 먹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 치부를 했습니까? 세상에 헌병 상사밖에 안 된 사람이 그 국가에서 지명수배를 내렸을 정도이니 얼마나 그 병무비리가 심각했습니까? 월명이 망한 것도 유력 자제 집안 아이들이 군적은 군대 와 있는데 사실은 사이공에서 놀고 있었죠. 그게 유병, 꽃병, 플라워 솔디어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혼자 편한 보직에 가가지고 이따가 근무하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유발되는 엄청난 그 후폭풍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돈을 주고 하는 그 어떤 그 복무제도가 아니고 군인이면 남자라면 다 가야 되는 그러한 그 개병제 사회에서 돈이 있는 집안 아이들, 권력자 집안 아이들은 서울에서 좋은 집안에 좋은 그 부서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여러분들은 저에게 저 좀 이상하네 과거 전력이. 그런데 그럼 너 아들은 어떻게 했어? 저희 아들은 1사단 신병교육대 갔다가 저기 그 가평인가 그 야전 수송학교에서 그 뭐 600명인가 800명인가 그 수송교육 받고 그래서 졸업할 때 1등 했어요. 1등 표창장 받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 아들이 군대 가서 1등 한 놈은 정말 그 쓸모가 있고 정말 인재라고 저는 늘 믿고 있는데 이상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서 지금 적응을 잘 못하고 있네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1사단 신병교육대장도 저에게 메모를 보냈고 거기 그 야전 수송학교 훈련단장인가 그분은 저에게 졸업식에 참관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못 갔습니다. 그때 살기가 워낙 바빠서 그때 이미 군에서 현직에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전방으로 가가지고요. 운전병으로 가 있었습니다. 운전병으로. 가 있다가 뭐 잘 보였는지 그 뭐 배차병이라 그러대 자기 말로는. 배차병으로 수송부에 또 2등병이 또 픽업이 돼서 와서 거기서 근무 잘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논산훈련소 신병 계획은 잘한 겁니다. 그때 논산훈련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서에서 도와주셔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 정책에 딱 들어맞는 게 논산훈련소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제가 실무자로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문제가 있죠. 컴퓨터 분류를 하니까 적은 사람이 가야 되는데 거인들이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특전사 특수부대에 키가 185짜리가 간다든가, 이거 안 돼요. 전차부대에 키가 185가 가니까 해치를 열고 들어가지가 않아. 안에 미리 들어간 사람이 잡아당겨야 겨우 들어갈 수 있어.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키가 약 한 170 내외, 165 정도 되는 그런 병사들이 가야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완할 그럴 필요성이 대두되던 차에 이제 들고 나온 겁니다. 적재적소 보지. 적재적소란 네 가지 말을 들고 나와서 일부 이제 보완을 했는데, 그때 이 사령관 아들이 용케도, 자기가 근무하는 그 부대로 아들이 오게 됐어요. 그러니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밑에 아부꾼들이. 신병들이 들어와서 대기할 때 그것을 관리하는 그 부서의장은 밤마다 이 친구를 데리고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장군들이 목욕하는 거 장군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등 밀어주고 때 밀어주고 샤워 시켜주고 닦아주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름인데 모기가 물까봐 10시나 11시쯤 돼 들어가서 천장에 모기약을 뿌리고 스프레이를. 그리고 그냥 두면 그 모기약이 잠자는 그 사령관 아들의 얼굴에 떨어지잖아요. 그럴까봐 파리치를 들고 황비용같이 마구 들이 흔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비밀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보고 두 사람이 보고 소문이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 실무부서에 근무하는 아주 하급 계장이 한번 항의를 했어요. 최신머리 좀 지키라고. 도대체 소문이 어떻게 난지 아십니까? 당신은 그래서 승진하고 가면은 당신 가게에는 명성이고 가문의 영광인지 몰라도 정말 당신이 지나간 자리에 더러운 흔적을 좀 남기지 마세요 하고 이분이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싸우다시피 했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하고 덤볐던 거하고 똑같은 그 이상 되는 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용렬한 인간에게 좋게 얘기를 했죠. 소문이 더 나면 안 됩니다. 빨리 나가서 저 사람하고 식사하고 화해를 하십시오. 사실 계급이 낮은 사람은요, 상급자 비이성적인 행동을 비판하고 군대말로 씹는 게 그게 안주입니다. 이 소문은 하루에 만리 아니라 10만리, 100만리도 갑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은 순간적으로 미국까지도 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분이 그래도 저희들 말은 듣고 점심시간에 나가서 둘이서 식사를 하고 이제 입을 마감을 했던 그러한 저희들이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령관 아들은 들어와서 모 부서에 발령만 내놓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대할 때까지 그 부서의 병사들은 그 사령관 아들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수십 년 전 얘기기는 하지만은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추장관 아들 그걸 가지고 막 국정감사에서 질의는 안 하고 추장관 아들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은 없고 추미애 아들만 있다 이렇게 신문 났잖아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은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병신들 안 그러겠어요? 아이고 병신들 저거 일을 어떻게 처리해서 저 모양이냐고.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사령관과 아들이 앉아서 얘야 옛날에 우리가 했던 게 그렇게 불법인 줄 몰랐지. 지금 보니까 정말 불법이구나. 앞으로 이런 불법은 행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정말 저녁에 밥상머리에 앉아서 그 얘기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럴 가능성은 진짜 천만의 콩떡, 만만의 개떡입니다. 십만의 보리떡입니다. 좀 표현이 이상하죠? 절대로 안 했을걸요? 에이 병신들. 장관에 대해서 지 아들 저거 하나 처리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좌파 진보를 편들 생각도 없습니다. 또 추미애 장관 아들을 옹호하고 싶은 얘기는 손톱만큼도 없어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추미애 장관 아들은 아들의 조금의 잘못을 엄마가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화근을 만든 거예요. 국회에서 물으니까 소설 쓰시네. 이게 어떻게 국회에서 하는 말입니까? 그건 저작거리나 아니면 이제 다리 밑에 거지들이 하는 말이지. 할 말 없을 때 소설 쓰네.
제가 옛날에 저희 상사님께서 뭘 하면 웃기네 그러길래 좀 말씀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채신머리 떨어집니다. 차라리 그러면 입 다물고 가만 계시라고. 무슨 그래도 지역 사장이라는 사람이 웃기네가 뭐야. 그러지 말라고 제가 했던 생각이 나네요. 엄마가 화를 키운 거예요. 무슨 안중근 심정으로 가, 안중근 심정으로. 그럼 가면 죽었어야지, 그럼. 아니잖아요. 참, 이게 우리가, 참, 이 국민들이 가슴에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뭐, 완벽하게 선이고, 뭐, 완벽하게 정의도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흠결을 가지고 삽니다만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대응하는 걸 보면, 아, 저 사람 근본이 어떻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아, 그래도 저 사람은 참 근본이 제대로 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뭐 조용합니다만, 과거에 그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그 야동 동영상,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40대, 50대, 60대들요. 필승 비디오 있잖아요. 머리에 그 화장실 두루마리 두르고 한 거, 그 모 여배우하고.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다 그 테이프가 유출되면서 다 매장됐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지금도 잘 나가요. 왜 그러냐면 그 배우는 그때 정말 통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국민에게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빌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이제 그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호감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뭐 종편 같은 데 보면은요. 그 뭐 굉장히 그 심사위원들 또 나오고 뭐 엄청나게 활동을 잘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죄를 지은 다음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사회에 미친 그 해악에 대해서 이렇게 머리를 수그리면은 사회는 또 눈 감아주고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보수분들 제가 이런 거 유튜브 올리면은 아마 몽둥이 들고 저한테 올 거예요. 이럴 수가 있네요. 아닙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보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행태에 대해서는요, 다 면죄부를 주고 지금 좌파 정부 하는 것만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백악관에 뭐 문재인 뭐 체포인가 문재인 뭐 하향가 그 청원 올리니까 거기 뭐 100만 거기 그 서명했다면서요. 여러분, 창피한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미국에 그 청원합니까? 여기서 목숨 걸고 싸워야죠. 물론 필요에 의해서 그런 일을 하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광화문에 왜 성조기 들고 나옵니까? 사실 한미동맹은 우리로 치자면 필요적 동맹입니다. 필요적 동맹. 필요 없으면 안 맺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필요해요. 왜? 우리를 두고 있는 저 북한의 세력이 정말 해괴망측하잖아요. 바닷물에 담궈놓고 6시간 조사하고 총 쏴가 죽여버리고 그 위에 휘발유 붓고 불을 질러버렸잖아요. 도대체 이런 비이성적인 집단하고 무슨 연방을 하고 무슨 연방하면 죽어요. 금방 죽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같은 사람하고 연방을 해야지. 우리 생각하고 같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연방을 합니까? 그리고 중국, 뭐 황년 선생도 뭐 4천년 중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무슨 중화를 추종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 중국 가서 중국은 큰 나라이고 우리는 변방의 조그만 나라라고, 그래서 우리는 큰 나라를 이렇게 우러러 본다고. 이게 뭔 소리입니까? 중화사상에 미친 대학교 1학년들이 중국 가서 북경대학 가가지고 강의하면 딱 맞는 소리예요. 대통령은 이러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은 그럴지라도 그냥 가만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 외무장관 영접도 받지 못하고 혼밥을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신문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대통령이라는 것은 본인의 마음대로 못하는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만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정말 대한민국을 여러분들 앞에 좀 놓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쓰러지고 나면요, 제가 김정은이라면 여러분들부터 제일 먼저 정리할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은 늘 저항적인 사람이니까. 살려두면 또 저항의 빌미만 주는 거예요. 역사에 우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실을 남기지 말라고요. 우리의 뭐 목사님들 뭐 자기 그 양심에 따라서 뭐 북한도 뭐 아우러 가지고 오손도손 얘기할 대상이라고. 예, 오손도손 얘기 많이 해보세요. 그런 상황이 오면 당신이 제일 먼저 죽어요. 어떻게 아냐고. 역사가 그래서 있는 거 아닙니까? 기록이 그렇게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한번 함께 정말 이 나라 좋은 대한민국, 물론 하자마는 그 보수 그 우익들이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고 우리 국방을 이렇게 키워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좌파 진보 학자들이나 보면 모릅니까? 보면서 왜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까? 4대강도 마찬가지잖아요. 허물어야 된다고요. 저 밑에
보를 개방하니까 무슨 두루미가 강으로 내려온다고요. 그 두루미는 원래 지천에 사는 그 천변 그 조류입니다. 천에 물이 빠지니까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게 생태계가 회복된 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좀 배웠으면 배운 대로 지성을 가지고 좀 우리 국민들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저는 정말 모든 거 다 접고 산속에서 나무 키우고 하늘 보고 살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 준비하는 사람 중에 사람입니다. 시골 내려가 있더라도 정말 그 뉴스에 정말 불안한 뉴스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늘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과거에 주사파 내가 했다고 그때 군사독재 때 대항하는 그 수단으로 내 주사파 활동하고 주재산 공부한 거 사실이야. 그래서 어쩌라고 했어. 그런데 지금은요. 내가 정권을 잡았잖아. 내가 장관이고 내가 국방장관이고 다 됐잖아. 그러면 이 왕의 자리란 것은, 권력이란 것은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다는 게 권력인데, 아무리 한때 주사파 활동을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엄연히 우리하고 시가 다른 저 북한 아이들하고 우리하고 합쳐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지금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 북한을 우리 쪽으로 흡수할 생각을 하셔야죠. 물론 그러한 생각을 두고 이제 행동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과거에 당신의 행적이 있었고 지금 당신의 은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북한을 흡수하세요.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고 세계 6대 군사대국입니다. 생화학 무기만 없고 핵무기만 없을 뿐이지 사실 현재 북한 같은 저런 무력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됩니다. 쳐버리면 그냥 넘어가요. 국민들이 정말 기계만 가지고 있다면은요. 저 인도와 저 중공군이 티벳에서 싸우듯이 몽둥이 들고 싸우면 우리가 금방 이깁니다. 한나절 게임도 안 돼요. 막 두드려 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파워가 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파워 집단을 다스리는 위에 순회가 흐리멍덩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저 국방장관 하는 거 보세요. 이적행위래.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 저쪽에 산 놈에 북한 기지가 완 거, 그걸 이제 국회의원이 질문하니까, 그건 군사기밀인데 이적행위래. 그게 어떻게 이적행위입니까? 그게 이적행위입니까? 숨기는 게 그게 이적행위고, 또 숨기는 게 우리에게 적이 되는 아적행위죠. 도대체 국방장관이라는 사람도 이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저희들은 부탁합니다. 국민들은 힘이 없어요. 이렇게 앉아서 유튜브나 하고, 335 모여 앉아가지고 술 먹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술도 안 먹습니다. 누구하고 앉아서 얘기하는 그러한 그 시간도 아까운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정말 기대합니다. 이제는 정권을 잡았잖아요. 권력이 하늘이 당신들에게 권자를 내주고 권력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북한 정도야 우리가 정말 주물럭거려가지고 우리 쪽으로 완전히 잡아들여야죠. 예를 들어서 개성 먼저 우리가 먹고 자꾸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젯밤 꿈에 말입니다. 희한하게 김여정이를 만났어요. 저 같은 그 초야에 저는 선비 축에 들지도 못하는 그냥 지식인입니다만 저에게 왜 김여정이가 꿈에 나타납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여정이가 무슨 전화번호를 자꾸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 메모를요. 누구는 누구 어디 있고 뭐 학령 뭐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전화번호 왜 자꾸 저거요. 그러지 말고 우리 품으로 들어와. 그럼 우리가 다 너희들 살게 해줄게. 너희 백성들 너희들이 밥 3끼도 못 먹이는 거 북한의 2천만 농부들 우리가 다 먹여 살려준다고. 그래서 제가 일가를 했는데 막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왜 저에게 그런 꿈이 꾸미는 겁니까? 하여튼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저는 정말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무궁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그런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다. 감사합니다.